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뭐, 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오늘까지 일하시고, 내일 쉬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예, 지금 겉으로는, 예, 우크라이나, 예, 이 두 나라의 전쟁이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지만, 이 IT 관점에서, 지금 세계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관점의 이야기, 예,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야기,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쉬는 날이고 여러분들 상식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예, 좋은 시간,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여러분, 원래 기업은 이기적이고 비겁합니다. 아니, 백만장자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기업이 왜 이기적이고 비겁해요? 예, 정의나 뭐 평화, 이런 고차원적인 가치는, 예,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예, 집단에게는, 예, 이런 것들이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국가, 나쁜 정부와도 손을 잘 잡아요. 기업들은, 예, 평소에 내세우던 가치하고 반대되는 길도 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 완전히 뭐 우리는 개인정보 끝났습니다. 휴대폰 개인정보 철저히 지켜드려요, 이렇게 주장했지만, 예, 중국 정부에서 저기 일반 국민들 고객정보, 예, 좀 주세요. 예, 사전검열 수능 바랍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다 갖다 바쳤죠. 2019년도에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예, 경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위대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기도 했어요. 애플에서.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캐치플로어가 뭐냐면, 사악해지지 말자. 예,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 발음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도덕군자인 척 하던 구글 역시, 예, 중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검색 결과를 검열하는 앱을 준비하다가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예, 정부를 위해서. 그래서 기업들은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면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준수한다고 포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좀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정부와는 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의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기업들은 우리한테 각을 세우지 않을 거야. 왜냐? 기업은 이익 집단이니까.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중단 또는 최소화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 회사가 중국 회사인 틱톡마저 러시아에서 일부 서비스를 지금 제한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기업들이? 왜 러시아를 떠났을까요? 왜 정의롭지 않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응징하려고 할까요, 기업들이? 저도 뭐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유럽과 미국에서의 여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를 싫어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기업을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는 그렇게 또 큰 시장이 아닌 것도 저는 한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시민들에게, 예, 호감을 사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시장은 다소 양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죠. 근데 삼성전자도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민들의 여론을 안 살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좀 아쉽지만, 예,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다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참 중국 폰은 지금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애플하고 삼성 빠진 곳에 얘네들이 뭐 왕노릇 할 것 같지만 걔네들도 지금 고민 중이다. 왜냐? 돈을 못 받으니까. 지금 다 고민이다. 그건 여러분께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애플이
애플이 지금 러시아처럼 다 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애플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에요.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물론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또 애플과 TSMC와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은 참 큰 시장이에요. 예. 자, 오늘 클라우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신규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기존의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혼란은 일어나지는 않고는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에 기존의 어떤 서비스까지 중단을 하면 엄청난 혼란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일시에 만약에 서비스를 다 중단한다면 아마 러시아 기업은 완전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러시아의 클라우드 확산도에 따라서 사회가 아마 마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IT의 영향력은 이제 전쟁과 버금가는 그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가졌다. 아마 러시아 사회가 마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아마 반나절 정도 아마 장애가 있었던 걸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가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에 완전히 이용해 왔다면 아마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포기해야 할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그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이 모두가 다 만약에 셧다운 시킨다면. 그래서 이처럼 클라우드는 이제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됐습니다. 클라우드가 멈출 경우에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 안보하고 주권의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가 백만장자니 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 안 해요? 왜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만약에 클라우드 사업 할 수 있죠. 엄청나게 반도체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면 경쟁사에 다 물건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우리 고객들이 더 많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클라우드 업체에 직접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지금 회사들이 클라우드 회사로 바뀌고 있다. 하다못해, KT나 SK텔레콤 같은 회사, 통신회사도 이제 클라우드 회사로 바꾸고 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많은 회사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랍 쪽은 통신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해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입하기도 많이 좋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많은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죠. 그것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 IT에 있어서 IT 주권, IT 전쟁에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SMC나 인텔이나 AMD나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어요. 러시아도 이제 반도체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도 직접 팹리스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팹리스 한 회사를 TSMC에 맡기고 있는데 TSMC에서 이제 생산을 중단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목숨을 걸고 지금 SMRC를 키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IT 쪽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반도체 굴기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의 피해가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전쟁이 보여주는 이 교훈, 근데 중국이 이렇게 또 계속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래 SMIC 문 닫게 할게, 이렇게 지금 어떤 세계, 결국 반도체 패권으로 이 모든 오프라인 전쟁이 이 온라인 전쟁 속으로 연결되는 모습, 그리고 이 온라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우리 전략적으로 이 온라인 전쟁에서 어떻게 IT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신냉전, 기술 냉전, 이제 신냉전이 아니라
이제 기술 냉전 시대에 우리는 돌입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중국도 쉽게 러시아의 손을 잡기는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화웨이처럼 중국 기업들도 뭐 대만, 한국,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컴퓨터 회사들도 뭐 인텔이나 AMD 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SMIC라는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지만 SMIC는 아직 미세 공정에 약하고 미국이나 뭐 독일 아니면 일본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